이번 강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상속과 같이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먼저 암기하고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소한 이론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정의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페이스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자바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지만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클래스를 설계하는 관점 또는 디자인 패턴이라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접근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과 인터페이스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나거나 또는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났을 때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장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의 정의와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중점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를 살펴볼 때는 항상 중요한 단어를 찝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단어를 찝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미리 정의합니다. 기능을 미리 정의해 두고 이 기능을 미리 정의한다는 것은 틀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 1, 객체 2, 객체 3 이 객체 1, 객체 2, 객체 3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터페이스에 미리 정의해서 틀을 만들어서 구현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extends,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인터페이스는 구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implement라는 키워드 그리고 implement라는 키워드는 구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받는다. 네, 다시 저희 이론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능을 미리 정의한다. 네, 기능을 미리 정의한다. 이 기능을 미리 정의한다는 것은 틀을 정의하는 의미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클래스는 여기 보시면 구현받은 클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현받은 클래스가 바로 객체 1, 객체 2, 객체 3를 정의한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기능을 재정의합니다. 재정의. 자, 인터페이스에서는 기능을 정의하는 이 기능을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드.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로 기능을 정해 놓는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죠.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암기하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저희가 A라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A를 지정하고요. 객체 1을 여기는 뭘로 할까요? K라고 하고요. 여기는 K1, K2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K1, K2, K3라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라는 인터페이스에 A라는 메소드, B라는 메소드, C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고 구현받은 클래스 K1이 이 메소드 3개를 재정의, 오버라이드 한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도 A라는 메소드, B라는 메소드, C라는 메소드가 K1이라는 클래스에 맞게 오버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K2라는 객체에서는 A, B, C 메소드를 각각 오버라이드 할 것입니다. 그리고 K3 이 객체 클래스죠. 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A라는 메소드, B라는 메소드, C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미리 메소드로 미리 정의해 놓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객체는 객체 1, 객체 2, 객체 3는 각각 오버라이드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로 구현받은 서로 다른 객체의 접근이 가능하다. 요구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볼게요. 인터페이스라는 타입의 A라는 타입이죠. 이게 인터페이스 타입. 이 타입에 A1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는 A라는 인터페이스고, 이 인터페이스 타입에 구현받은 모든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A1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A1은 현재 어떠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A1이라는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메소드는 이 메소드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A1 이 변수죠. A1.A라는 메소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A1이라는 변수는 B라는 메소드에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A1은 C라는 메소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코드 볼게요. 이 코드 보시면 A1이라는 변수가 A 메소드로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일단 객체를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인터페이스는 실제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메소드는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구현받은 객체가 오버라이드해서 동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볼게요. 여기에서 A1 이라는 변수가 A 메소드 호출했다면 이것을 구현받은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면, 자, 요 B죠. B. 요번에는 B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A 객체의 B 메소드, K1 객체네요. K1 객체의 B 메소드, K2 객체의 B 메소드, K3 객체의 B 메소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과연 객체 1을 의미할까요? 객체 2를 의미할까요? 이 코드만 봐서는 모릅니다. 객체 1이 될 수도 있고 객체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드에다가 제가 이렇게 더 작성을 한다면
new 하고서 k1이라고 작성을 한다면 현재 A1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K1 객체의 주소입니다. 그러면은 이 A1이라는 이 변수는 K1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 주소에 A라는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다르게 코드를 반대가 아니라 코드를 좀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를 K1으로 하지 않고 K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K2로 이렇게 한다면 이번에는 A1의 변수는 K2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참조하여서 A라는 메소드를 호출한다면 바로 요거가 되겠죠. K2가 가지고 있는 A 메소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어떠한 객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 여기서는 A1이 되겠죠. 구현받은 서로 다른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은 조금 경험이 필요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처음에 공부하시는 거라면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미리 정해 두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미리 정해 둔다. 그 다음에 이 기능을 미리 정해 둔다는 건 메소드를 정해 둔다. 그리고 틀을 정의하는 의미이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기능을 오버라이드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로 구현받은 서로 다른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요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먼저 하나 정리를 하고요. 요거에 대한 예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두 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100% 암기하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때는 추상 메소드와 상수와 디폴트 메소드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예제를 제가 다 다룰 건 아니고 추상 메소드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객체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제가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한다고 표현했지만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 보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온 예제를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요 개념,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의할 때의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매력적인 기능인지 그 부분의 정의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정의를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저희가 봤던 그림이고, 이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USB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B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컴퓨터에 꽂는 부분이죠. 이렇게 컴퓨터에 꽂는 부분이 있고요.
네모나게 되어 있고, 여기를 잘 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4개가 있을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정의 뭐였죠? 어떠한 기능을 미리 정해 놓는다. USB에 관련된 기능을 미리 정해 놓는다. 자, 그러면 USB라는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기 기능의 4개를 보시면 하나는 플러스 전기선,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선, 나머지 2개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USB 인터페이스는 이 기능을 미리 정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선풍기는 USB 인터페이스를 구현받고 가습기도 구현, 마우스도 구현받으면 되겠네요. 자, 선풍기를 저희가 돌리려면 전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은 220V를 사용하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인터페이스랑 상관이 없는 그런 컨셉의 선풍기인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다 연결해서 사용한 선풍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선풍기는 전기선이 필요하니까 USB 인터페이스는 플러스라는 기능과 마이너스 전기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오버라이드해서 선풍기를 만들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습기도 마찬가지로 USB 인터페이스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USB 인터페이스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버라이드해서 가습기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우스도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무선 마우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건전지를 넣을 거예요. 근데 유선 마우스는 건전지를 넣지 않아도 되죠. 그거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원을 공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했던 마우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내주고, 이것을 운영체제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관련된 기능도 마우스는 오버라이드해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개발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USB 인터페이스 변수로, 예를 들어서 이 USB 인터페이스가 A라고 한다면 A랑 인터페이스 변수 A로는, 이 A죠, USB 인터페이스라는 타입의 자료형, 그리고 변수, 이 변수는 마우스도 접근 가능하고 가습기도 접근 가능하고 선풍기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선풍기란 객체를 알 필요도 없고, 가습기란 객체도 알 필요 없고, 마우스란 객체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는 USB 인터페이스 타입의 A라는 변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A라는 변수를 통해서 선풍기, 가습기, 마우스에 접근이 가능할 거고, 또 USB 인터페이스로 전기장판, 요즘에 그 열선해서 USB로 만드는 그런 방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새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객체를 알 필요 없이 USB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 하나면 다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아주 큰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인터페이스 예제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어떤 개발 부서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캐릭터는 총 3개가 있고요. 캣, 도그, 드라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모든 캐릭터는 현재 여기 보시면 얘가 오타예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캐릭터는 공격 능력, 방어 능력, 이동 능력이 있다. 자, 요 시나리오를 보고 저희가 공부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한번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기능을 정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공격 기능과 방어 기능과 이동 기능을 여기 스킬 인터페이스에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 이름은 스킬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공격은 A로만 쓰겠습니다. Attack, 방어는 Defend, B, 그 다음에 이동은 M. 다음 코드에서는 플레임으로 작성할 거지만 지금은 예제로 이렇게 앞에 단어 하나만 따서, 앞에 스펠링 하나만 따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미리 기능을 정해 놓는다. 스킬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고, 이 인터페이스는 A라는 어택이라는 공격 능력, 디펜드라는 방어 능력, 무브라는 이동 능력을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캣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아서, 임플리먼트를 구현받아서 어택이라는 메소드를 고양이답게 정의하였고, 그 다음에 디펜드라는 메소드를 고양이답게 정의하였고, 그 다음에 무브라는 능력을 고양이답게 정의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재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맡은 개발자도 마찬가지로 임플리먼트를 받아서 A라는 어택이라는 메소드, A가 아니라 어택이죠. 어택이라는 메소드 재정의, 디펜드라는 메소드 재정의, 무브라는 메소드도 재정의 하였죠. 요 세 개의 메소드를 도구 캐릭터답게 재정의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플리먼트도 받고 드래곤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도 어택이라는 메소드, 디펜드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무브라는 메소드로 재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잠깐 위에 있는 거 살펴보고 갈까요? 요거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로 구현받은 서로 다른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요 장점을 살려서 예제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 관리 클래스는 어떤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는지,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얘는 개발이 됩니다. 왜냐? 인터페이스에서 각각의 캐릭터의 기능을 정해 놨기 때문에 얘는 스킬이라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s라는 변수만 가지고 있는다면 s.attack 가능하죠, 접근이. 그 다음에 s.defend 가능하죠. s.move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어떤 객체를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실행되는 메소드의 이름은 같지만 실제 이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코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개발에 상당히 업무 분담도 될 것이며,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능도 미리 정해 놨기 때문에 이 미리 정해 놓은 기능에 따라서 업무 분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3개는 클래스를 각각 정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cat, dog, dragon으로 각각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3개에 적용된 능력은 인터페이스로 정의하여 구현받는다. 캐릭터 3개는 공통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능력을 각각 정의하지 않고 인터페이스에 정의하고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구현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인터페이스에
공통된 기능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 한 개만 있다면 어떠한 객체가 있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객체가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모든 객체는 가능하다. 즉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았다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해결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3개, 인터페이스가 하나, 그리고 캐릭터를 관리할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더 생성한다.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생성을 한 거죠.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작성된 코드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 만들기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패키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뉴를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클래스, 패키지 한 번씩 해봤네요.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이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scale _inf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의미로 이렇게 네이밍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패키지에 scale_inf.java라는 파일이 생길 것이고 이 파일은 인터페이스 파일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명은 scale_inf.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아이콘에 i라는 알파벳이 보입니다. 인터페이스 파일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 미리 3개의 기능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로 정의할 수 있다. 네, 여기 보이시는 3개가 다 바로 추상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는 attack이라는 추상 메소드, 두 번째는 move, 그 다음에 defend. 상속에서는 추상 메소드를 쓸 때 여기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적어줬지만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추상 메소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3개의 공통적인 기능을 미리 정의해 놓은 바로 그런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고, 이 인터페이스를 캐시라는 클래스, 도구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드래곤이라는 클래스가 각각 구현받아서 기능을 재정의 할 것입니다. 그 예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패키지에 있는 소스의 위치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란 패키지 안에 총 4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인터페이스 파일은 방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 그 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캡, 도그, 드래곤이라는 3개의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캡, 클래스 캡 파일, 그 다음에 클래스 도그 파일, 클래스 드래곤 파일. 그리고 이 3개의 클래스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scale_inf라는 scale_inf라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받았습니다. 굳이 구현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캐시라는 이 클래스에서 이 개발자가 attack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move도 defend도 캐시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캐시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 3가지를 각자 굳이 구현받지 않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캐시라는 클래스와 도그라는 클래스와 드래곤이라는 클래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메소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캐스, 도그, 드래곤을 관리하는 클래스 입장에서는 메소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할 때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기능을 방금 저희 예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기능을 인터페이스에 미리 정의해 놓고 얘네들이 이렇게 구현받아 사용한다면 네, 이 캡, 도그, 드라곤을 관리하는 매니저 클래스가 있다면 어떤 이런 매니저 클래스가 있다면은 이 캡, 도그, 드라곤이라는 클래스와 상관없이 스킬 언더바 inf라는 이 자료형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는 코드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이 객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코드를 작성하고 유지보수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인터페이스를 공부할 때는 인터페이스는 미리 기능을 정해 놓고 이 기능을 구현받는다. 그리고 이때는 메소드를 재정의한다. 이 관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소스를 살펴볼게요. 자, 고양이라는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았고 3개의 메소드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도구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구현받고 3개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고요. 드래곤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구현받고 3개의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고양이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코드를 했어요. 그리고 도구도 마찬가지로 도구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재정의했습니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드래곤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재정의한 이 클래스 3개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요거 1개를 가지고 매니저 클래스를 한번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니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타입 자료형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타입 자료형의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는 여기 다 동일합니다. 그럼 현재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캐릭터 요 부분이죠. 요 변수는 다 동일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할게요. 여기 있는 코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 여기 있는 코드, 이 3개의 코드가 중복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면 고양이에 관련된 attack, move, defen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 3개의 결과를 보면 도구에 관련된 attack, move, defend가 되고요. 이 세 번째는 바로 드라곤에 관련 요 3개 코드죠. 이 3개 코드의 결과값을 보시면 드라곤에 관련된 attack, move, defend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죠. 인터페이스의 변수는 이렇게 고양이 객체에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도구 객체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드라곤 객체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변수 하나로 어떠한 객체가 오던 이 코드와 이 코드와 이 코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캐릭터가 앞으로 더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도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받는다면 이 코드로도 접근이 계속 가능합니다. 요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new cat 생성자죠.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캣이라는 고양이죠. 캣이라는 객체를 만든 거죠. 그러면 어택은 이 고양이란 객체, move라는 객체, 어택이라는 메소드는 캣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move는 이 cat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depend도 cat이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dog라는 객체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dog라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dog라는 객체도 attack이라는 메소드 오버라이드, 그 다음에 move라는 메소드 오버라이드, depend라는 메소드 오버라이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ttack은 이 메소드를 호출한 거고, 이 메소드는 이렇게 도구 공격,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 거고요. mov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 depend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드래곤이라는 객체를 만들었네요. 그럼 드래곤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객체도 마찬가지로 attack이라는 메소드, move라는 메소드, depend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이 참조 변수가 attack이라는 메소드 호출했죠? 근데 이 참조 변수는 드래곤이라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호출하고 얘를 호출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개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공부할 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클래스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적인 부분을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정의된 인터페이스 정의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먼저는 아랫부분을 먼저 기억하셔서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은 객체는 재정의해야 한다, 재정의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인터페이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기능을 미리 정해 둔다. 인터페이스에다가 각각의 구현받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미리 정해 둔다. 그렇게 된다면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로 구현받은 모든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터페이스로 구현받은 객체가 필요한 클래스에서 직접 이 객체에 접근하지 않고 인터페이스에 접근을 해서 서로 다른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인터페이스 변수 하나로 현재 구현받은 객체가 접근할 것이고, 앞으로 구현받을 객체도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인터페이스가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페이스를 공부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설계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으로 생각하셔서 인터페이스의 정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생겨나면 상속과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것이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이번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장도 수고하셨습니다.